모시고 우리 의장님도 다 함께하신 이 자리에 전문의님들하고 참 1년 동안 배운 결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발표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8번째입니다만은 집안 어른이 갑자기 이쪽으로 가셔서 제가 불가피하게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족하더라도 좀 잘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좀 넓으신 마음으로 좀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은 우리 최고의 양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빅모습에 대해서 비전과 미션, 목표, 전략, 전술, 진조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비전에 대해서 평범하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많은 이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비전에 넣습니다. 미션은 남보다 무엇이든 먼저 도전하는 정신으로 한 발 앞선 자기 개발에 주도할 것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목표는 제가 현재 농사짓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연봉 8천에서 1억 원 정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음주를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데 건강을 해칠까 생각해서 음주를 좀 줄일까 합니다. 새로 내년도 사업에 도전한다. 이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전략, 전문 교육으로 부족함을 보충한다.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 전술, 언제나 일찍 기상하여 체력 훈련,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이렇게 전술을 놓습니다. 신조, 건강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해 너무 즐겁고 신나는 세상을 살자 이렇게 해서 붕어스에 넣습니다. 제가 농업을 종사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에 한 달간 가서 96년도 12월 30일부터 97년 1월 8일까지 제가 한 달간 교육을 받아서 국가교육 참석을 한 달간 함으로 인해서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수료증은 농촌진흥청 병해청 관리 사업단장으로부터 97년도 9월 12일 날 수료증을 받았고요. 또 제가 여기 이제 포천 그린농업 대학을 다니기 전에 86년도 농업협동조합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박진환 교수님과 학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새농면 교육을 5번인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료증을 넣고요. 유촉장은 경기도 명예농촌 지도사로 99년 4월 1일 날 경기도 도지사 임창열 도지사님한테 경기도 명예지도사 유촉장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은 2004년 10월 30일 국가정보행정연수원 이권상 제가 농업경영자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수료증을 또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양파를 심는 과정에 정말 아랫지방에서만 생산하던 양파가 이쪽 추운 지방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에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소중하고 귀한 보물 같은 양파라고 제가 명칭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 제가 산세 좋고 정말이지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 군대 다녀와서 곧바로 서울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반복되는 어려움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노안으로 인해 아버님 별세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배움이 없어 농업에 종사하기가 너무 힘든 차변에 차별한 농업을 하기 위해 수많은 농업 교육에 참여하며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서부터 시작해 한우 건식 및 비육 그리고 우리 먹거리 쌀 생산에 복합영농까지 부농으로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복합영농으로 열심히 살던 제가 사는 추운 곳에서 이모작 재배 품목을 찾던 중 우연히 농촌 지도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파대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내리에 스치는 이모작 재배 작물 그의 가을 파종하여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배 경력이 없고 기술도 없어 약 2년간 거듭하 결국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양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한 양파에 관심과 격려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 양파 연구회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서로는 이 논문을 제가 쓰기 위해서 서로는 본론 변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집안이 가장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사로 대두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날로 해가지고 시대로 접어들면서 증폭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저농약 재배로 생산되는 양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산물 차별화와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경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불안을 접하며 총력을 기울여 재배하고 있으며 이 지역 특성상의 재배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농약 농법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전 지역이 아니고 남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양파는 오랜 기간 동안 재배되어 오다 보니 병해충의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재배하고 있는 양파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로 접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 모두 건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기에 맞추어 저농약 농산물 생산에 재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 시기는 전년 9월 하순경 좀 잘못됐네요. 8월 하순경에 파종해서 종자는 텐시랑 신기 1호가 아니라 2호입니다. 파종할 장소에 흩어뿌린 방법과 3389 트레이 공기압력 파종기로 방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둑에 흩어뿌린 재배는 파종 시기 한 달 전에 밑거름 적당량과 토양살충제를 넣고 노탈에 경운한 다음 두둑을 형성한다. 그 위에 제초를 잡기 위해 투명 유경비를 덮어 잡초 발화를 유도한다. 미리 발화된 풀들을 비닐 고온 속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로 유도한 포장에 양파 씨앗을 흩어 뿌림과 오염되지 않는 부엽토나 상토를 덮어 제초의 발화를 막을 수 있다. 트레이 파종 방법, 초기 면적 재배를 줄이기 위해 3389 트레이를 준비하여 원예 상토나 양파 전용 상토로 내온다. 그런 다음 20장 내지 30장씩 쌓아 모판으로 덮어 누르면 씨앗 들어갈 구멍에 3389 공기압 축식 파종기로 파종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거의 90% 이상 하나씩 넣을 수 있으며 같은 양의 씨앗으로 많은 양을 파종하므로 제초 발생은 물론 적게 나타나며 많은 양파 재배 또한 수월해 많은 농가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흩어뿌림 트레이 재배법과 단점과 장점. 흩어뿌림의 장점은 흩어뿌림은 작은 면적에 많은 양을 뿌릴 수 있는 장점을 있는 반면 정식할 때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멸을 뽑아야 하며 정식할 수 없는 불량면 또한 많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요즘 들어 떠내기 좋은 트레이 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레이 재배법과 장점과 단점, 트레이 구입비가 소요되는 단점은 있으나 재배 과정에 물 관리만 잘해주면 정식 때 뜯어가서 못판채 바로 정식하는 좋은 장점과 또한 적은 양으로도 많은 면적이 대비되고 있어 요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조금이나마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식하는 포장에 밑거름과 고자리 방제용 토양살충제를 적당량 살포하고 난 후 경운하고 일항폭 130을 만든다. 일항이 피복하기 전 3주기 제초제를 분무기 500배 내지 1000배역을 20리터에 3통인데 4통으로 타서 살포하고 폭 160에 0.02미로 직접 4배 폭 14 간격 14 곱하기 8짜리 유광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에 트레이 묘목을 가져다니며 정식을 옮겨 심는다. 정식한 포장에 고압기나 분못으로 물을 주되 뿌리 활착제를 섞어 흠뻑 주어야 구멍을 메우며 빨리 뿌리 내림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대 뽑기와 터널 세우기.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간 제가 실패한 것이 터널 재배를 안 하고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냥 놔둬도 추위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봄에 2월 말쯤 돼서 3월 초에 봄바람에
서리빨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그럴 때 바람이 들어가서 말라 죽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터널을 씌우다 보니까 겨울에도 성장을 하여 뿌리가 왕성하게 내리다 보니까 봄에 같은 시기에 비닐을 벗겨도 말라 죽는 경향이 거의 없이 95% 이상 생존하고 있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mm짜리 붉은 강철을 1m 80짜리 구입해서 1.5 간격으로 꽂는다. 덮는 비닐은 90짜리 0.02mm 유공 비닐을 사용하여 당일 3m, 4m 간격으로 중앙에 가스가 나올 구멍을 뚫어주며 가스 피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해충으로 겨울에도 어린 육묘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되며 이듬해 2, 3월경 해빙기 때 해빙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다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터널 벗기기 인근 지역을 고려해 2월 초쯤 벗기고 관리하며 고자리 파리 방제를 위해 토양살충제 전문 약재를 담보당 2kg 내지 3kg를 꼭 살포한다. 중비 거름주기 터널을 벗기고 비오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분소수로 설치되어 있다면 요소 담보당 5 내지 10kg 살포해준다. 생육기 관리 양파 포장에 물 관정 설치가 있다면 분소수를 설치하여 가뭄이 지속될 때 충분한 물을 주어 관리하며 부득이 관정에 설치가 안 되었다면 물을 실어다 살포해주는 방법 또한 있다. 2차 중비 고자리 방제하기 맞춤형 복합 비료를 담보당 5 내지 10kg 살포해주고 고자리 파리 방제약을 살포한다. 담보당 약 3kg 정도. 약재 살포 방제 탄저병과 고자리 파리 방제를 다이세렘 45 고자리 해충 전문 약재 혼용 1회 내지 2회를 7일 간격으로 방제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확 양파는 수확 시기가 되면 잎줄이가 6월 초가 되면 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전면적 다 넘어가면 잎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6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뽑아서 말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3일 말린 다음 줄기를 양파에서 5cm 내지 10cm 남기고 절단의 부패를 방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5m, 10m네요. 수확한 양파는 현장에서 선별하여 20kg씩 나누어서 포장한다. 문제점과 대책 4월부터 6월까지 일시적으로 수확을 하다 보니 많은 양의 출하로 하여금 제값받기 어려운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각 농가마다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일시적 출하로 중간 유통에 의지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값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양파 및 어떠한 농산물 또한 같은 사정이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장 시설을 늘려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 최근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하에 많은 소비가 대두되고 있는 반면 아직 재배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 수입 양파로 어려움은 있으나 어떤 제작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남쪽에서만 재배되던 양파가 요 몇 년 사이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도 생산되며 맛과 품질 또한 우수하여 소비자로부터 인기 상승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배농가가 관심 속에 많은 양이 재배되어 맛과 품질로 가격 차별화로 안정성 높은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국민 건강에 좋은 양파 생산에 중간 유통을 줄이고 소비자와 직거래가 많아졌음을 바라며 이 지역 재배농가들의 소득 현상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저의 프로모션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